김유석 작가님은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저희 기술 감독을 맡으셨지만 또 식물 로봇이라는 작품을 이번에 새롭게 저희 공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작품 소개와 선생님 작가 소개부터 시작해서 작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석이라고 하고요. 주로 빛나거나 움직이거나 소리 나는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유석 작가님께서는 아마 이전 사실 4년부터였나요? 그 식물 로봇 처음 시작하신 게 23년입니다. 23년부터 해오셨던 작업을 이제 저희 공간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일부 넣어서 새롭게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선생님의 이전 작업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박은영 선생님만큼 이전 작업을 많이 준비 안 하고 식물 로봇에 관련된 작업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쭉 식물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전 작업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좀 긴데요.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식물 로봇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거는 사실 키네틱 아트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운드 설치에 가까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숲속에 이렇게 바람이 휙 불면 쏴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저는 그러한 자연적인 환경을 미디어 아트로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컴퓨터를 통해서 나는 그런 소리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거를 좀 더 물질적으로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수많은 잎사귀들이 부딪혀가지고 내는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수많은 잎사귀들만큼 뭔가 있어야 이게 만들어지겠구나. 하지만 그만큼을 제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또 계속 하고 계시네. 그래서 이런 식물 로봇의 형태로 이제 만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식물이라는 거를 주제로 삼게 된 계기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제가 로봇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생각했을 때, 동물은 다 움직이잖아요. 식물은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빛을 받으면 빛에 따라 이렇게 휘어지거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보시는 이 컨셉은 이제 담양에 있는 한 공간에 설치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컨셉 드로잉을 한번 해본 거고요. 식물 로봇은 크게 이제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작가의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의 영역은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냐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 안에서 연출을 주는 애들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발현되는 애들도 있고, 들 간의 상호작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주된 작업 내용인데요. 좀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태양이 하나 떠 있잖아요. 그 태양이 단순히 조명이 아니라 사실은 각 식물 로봇들한테 실시간으로 빛을 주는 애입니다. 시간성을 제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밝기와에 따라서 사실 배경에 나오는 그 우웅 하는 소리가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걔가 이제 태양의 세기를 식물 로봇들한테 모듈별로 주면, 원래 모듈에는 이제 뭐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조명까지도 있었는데 얘네가 다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는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에어컨이 가까운 쪽은 좀 더 막 차갑기도 하고 뭐 한데,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뭐 많이 나야 1도, 2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크게 의미가 없거나, 습도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뭔가 제가 이거를 정말 야외에다가 놓고 설치하지 않는 이상
뭔가 좀 의미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빛과 조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아까 박은영 작가님 작품도 그렇고 제 식물 로봇도 그렇고 사실은 다 모터가 돌리고 있는 작업입니다. 아래 까만색으로 된 모터가 이렇게 갈대처럼 생긴 애들을 이렇게 휘젓고 있는데, 사실 제가 미디어 아트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여러 전시들을 다니면 이제 모터가 40개가 넘게 있으면 그 모터 소리에 다른 소리가 다 묻혀요. 또 미술관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뭔가 키네틱을 할 때 의도된 모터 소리가 아니라면 소리를 지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모터 소리를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나, 저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회화 작가님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터치, 새로운 색깔, 뭐 어떤 새로운 표현 양식 이런 걸 고민하실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저 모터의 소리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고 고민하다가 이제 페로프 방식의 약간 디지털 서버라고 불리우는 모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 전기를 주는 방식을 온오프 방식이 아니라 사인파 방식으로 바꿔서 그 안에 뎁스를 줄여서 소리를 없애는 그러한 기술이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도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컴퓨터로 다 보냅니다. 식물 로봇 자체에서도 소리를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렇게도 해볼까 하다가 일단은 그 얘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 생태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작은 화면에다가 얘네가 받아들이고 있는 환경 데이터 값을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아까 조도가 아주 밝으면 꽃봉오리가 커지고, 또 어두우면 꽃봉오리가 작아지고, 꽃봉오리가 커지면 크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꽃봉오리가 작으면 적게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일단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빛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 같은 빛의 양을 받는 게 아니라 태양은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 바로 안에 있는 애들은 더 강하게 반응하고,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은 더 이제 약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다 보면은 이제 태양빛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자율적인 모드를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보시면 갑자기 얘가 막 손을 흔들기도 하죠. 손을 흔들고 저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는 느낌처럼 이제 연출을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다른 학예사님들이랑 말씀을 나눠보면 이게 꾸준히 자율적인 게만 있으면 더 멋있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집단 행동처럼 그런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시다가 어머 얘가 나한테 인사하네 하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컴플렉시티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또 한번 말하긴 하겠지만, 자율적인 것만 지속적으로 하면 그거는 되게 무질서에 가까운 내용이 가깝습니다. 하지만 되게 질서적인 내용이 한번 나와주면 사람들은 무질서 안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질서적인 내용을 발견한 순간 되게 기분이 좋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흥미가 높아지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드러내려고 이제 저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처음 초기 설치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천고가 이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천고가 높아서 이제 태양빛이 사실 더 이제 좀 고르게 해서 움직임들이 좀 더 다르긴 한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래픽으로 해놨지만 원래는 다 수치 데이터로만 있어서 더 데이터만 보여드리는 게 제 취향이긴 한데, 저렇게 보여드렸더니 다들 숫자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지나가셔서 안 되겠다, 나도 좀 더 친절하게 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그래픽을 좀 써가지고 좀 귀엽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저렇게 모든 데이터가 들어와서 저 데이터를 가지고 한 식물 로봇마다 한 가지의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40개의 소리가 컴퓨터 안에서 합성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숲에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 비슷하게 해보려고 이제 제가 사운드 신서시스를 한 거고요. 주로 사용하는 사운드 모듈레이션 방법은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음량 변화를 이제 주로 써가지고 하는 그런 변조를 각 노드마다 조금씩 다르게 걸어서 소리가 이제 조금씩 다 차이가 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사운드 아트라든가 이런 거에도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런 쪽으로도 더 발전을 시켜보고 싶어서 사실 이번 전시에는 지금에는 없는 것 근데 공간 음향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울리면 소리가 저쪽에서 이렇게 퍼져 나갈 거고요. 울려 지나가는 소리도 조금씩 이렇게 공간을 따라 흐르게끔 제작을 해놔서 비록 2채널이긴 하지만 이게 가로로 긴 공간이어서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사이버네틱스라는 내용을 되게 좋아합니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미디어 아트 초창기에서부터 컴퓨터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뭔가 인공지능, 인공생명 또는 아니면 뭐 유전자,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변해 나가는 그 컴퓨팅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 사이버네틱스라고 부르는데 사이버네틱스가 지금 1차, 2차, 한 3차의 단계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쪽보다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인공생명이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뭔가 간단하게 내가 건드리면 반응하고 아니면 내가 물을 주면 자라고 이 정도의 피드백을 가진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크리처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군집지어 살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을 보는 것을 주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군집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집 생명도 사실은 저는 컬렉티브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이버네틱스에 나온 용어인데 이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군집을 이루면 서로 상호작용을 그들끼리 하게 돼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를 넣으면 뭔가 강의하는 기분이 나서 말이 다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계속 머릿속으로 잘라야지 내 것만 하고 잘라야지 하고 있는 중인데 식물 로봇은 일단 태양이 다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제일 큰 영향을 받고 이 생태계 안에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끼어드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거나 손전등으로 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거를 인식시켜 드리려고 몇 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했더니 어머 하시면서 이제 다들 갑자기 거기서 이게 인터랙티브 작업이 된 사례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 작업의 주된 내용들은 제 공간, 나를 침범하지 마세요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좀 폐쇄적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다가가면 이렇게 숨 쉬는 작업도 있었거든요. 멀어지면 천천히 쉬고 근데 다가가면 숨을 가삐 쉬니까 다들 얘가 나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싫어서 빨리 쉬는 거예요. 싫어서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누가 미술적이고 뭐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그런가 봐요. 이제 저 모른 채 하고 그냥 그러고 지나가긴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로봇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스템, 생태계를 만드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을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겠지만 실제 저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드리는 게 더 재밌으실 것 같아서 다른 작가님들께서 우아하게 그림 그시고 설치 작업하고 계실 때 저희는 다 바닥에 앉아서 납땜하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게 이제 며칠씩 하는 게 저희 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맨 오른쪽 사진이 이제 작업실에서 이 갈대의 길이 자체가 되게 중요했어요. 갈대의 길이가 10cm만 더 길어져도 저 모터의 토크가 넘어가요. 그래서 최대 토크가 그러면 쓰러져요. 못 일어나고 한번 확 해버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 깃대를 아래서부터 5cm, 10cm씩 잘라가면서 계속 이제 그 적정 값을 찾는 거죠. 하고 이번 식물 로봇 시리즈에서는 아마 그 움직임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작품을 보고 제일 좋게 생각하는 평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에어컨 바람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자연적인 움직임을 만들려고 사실 그 노력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음에 이제 이전 작업들을 보여드리면 걔도 모터가 달라서 아무리 자연적으로 제가 하려고 해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뭔가 딱 시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왔다가 툭 쳐지고 나서 여기서 살짝 멈추고 넘어가는 게 맞나? 아니면 바로 넘어가는 게 맞나? 아니면 이 가감했다가 최고 속도에 이르는 순간까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고민들로 왜냐면 이제 그게 제 표현 방식이니까 그렇게 자연성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태양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나오는 조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갖은 머리를 굴려보다가 여러분들 요즘 밖에 나가 보시면 LED 볼 이런 거 정원에 애들 많이들 해놓잖아요. 경관 조명으로. 그래서 그 LED 볼을 하나 사다가 근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다 튜닝을 이제 저희 무대용 조명 장치를 이제 써가지고 다 튜닝을 해서 저렇게 만들고 하부 부분도 얘네가 움직이고 할 때 그 아래가 하단이 가장 무거워야 움직임이 가장 깨끗하게 나옵니다. 에러도 없이. 그래서 자동차가 무거울수록 승차감이 좋듯이 얘도 무거워야 더 깨끗한 움직임이 나와서 저거 하나를 저희가 운반할 때 6개가 저희의 한계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가 6개 들면 진짜 많이 드는 거고 저희는 좀 덜 건강해서 4개씩 담아서 움직이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무겁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는 또 작업실에서만 개발이 다 끝나서 오지 않습니다. 보통 작업실에서 다 만들어서 테스트는 다 하지만 박은영 작가님 것도 똑같이 다 작업실에서 하나씩은 다 만들어서 다 이렇게 테스트 해보긴 하지만 전체를 가지고 나와서 연결하는 순간 이제 또 새로운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시장 안에서 개막 전까지 어떻게든 해결해서 하는 게 저희의 숙명 같은 삶이어서 늘 쪼이면서 살고 있고요. 일단은 근데 왜 식물 로봇까지가 왔는지를 이제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이전 작품을 살짝 더 보여드리면 첫 번째 시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다른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디지털 가든이라는 작업을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건데 사실은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시작이었어요. 식물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기계적이고 그 지구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 SF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세상을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디지털 가든의 이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인데 모터도 좀 다른 모터여서 다루기는 쉽지만 소리도 있고 뭔가 움직임이 딱딱 절도 있죠. 딱 그 가게 가서 딱 하고 멈췄다가 딱 하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저런 식의 몸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큐브 형태의 빛나는 이제 깃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업으로 시작했었고 아래에 있는 이제 이런 소품들 같이 보이는 것들은 이제 그 디지털 가든에 같이 꾸며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생명체들로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해서 네. 첫 번째는 2019년도에 제 두 번째 개인전 때 이제 디지털 가든을 처음 발표했었는데 약간 반딧불이 같은 느낌도 있고 가운데 이제 약간 SF에 나오는 그 눈 일자로 있는 그런 것들처럼 저게 태양의 역할이었어요. 얘도 똑같이 빛을 받으면 소리가 바뀌는 내용은 똑같았는데
이제 훨씬 더 기계적인 느낌이 강하고, 저는 사실 이걸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예쁘게 만들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죠. 미술적이지 않다 뭐 이런 평을 계속 들으면서 작가인데도 이런 식으로 디지털 가든을 시작했다가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이제 배경들도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뭔가 계속 빛이 변하면서 또 뭔가 그 유전자 XY 염색체에 막 결합되는 그런 듯한 그런 연출들을 좀 해가지고 있다가 합쳐볼까 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같이 배치도 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상업미술관에서 했을 때고, 그래서 저는 이때 정도의 느낌이 이제 가장 가든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디지털 가든이라고 했던 게 저는 이제 뭐 엄청나게 큰 생태계라든가 그런 건 생각지 않고 내가 내 앞에 모여 있는 작은 그 정원, 되게 작은 정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도 있고 뭐 돌도 있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처럼 있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던 작업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를 사운드로 이제 써가지고 2023년도에니까 이게 디지털 가든을 아마 마지막 전시했을 때 장면인 것 같아요. ACC에서 전시했을 때인데,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멈췄나 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이제 저런 화면들이 아까 수치로만 나왔던 화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원래 이런 화면인데 그것도 더 약간 친절하게 바꾼 건데 이게 가장 기본 화면인데 퓨어 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사운드 아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노드 방식으로 비주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터치 디자이너라든가 맥스 MSP 같은 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의 원류격인 프로그램이고요. 같은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맥스 MSP를 만든 분이 처음에 만들었던 게 퓨어 데이터고 이거는 오픈 소스여서 다들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 위에 그림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 소리를 만드는 부분이고 맨 오른쪽에 뭔가 선이 엄청 많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전부 다 무선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선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무선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 배선을 좀 더 적게 하고 싶었고 전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배터리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럼 맨날 갈아야 되잖아요, 전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전기는 하지만 뭔가 이게 하나의 생명체를 끝나게 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선을 많이 다 지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 아래 이제 0번부터 19번까지 20개의 소리가 얘네는 합성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해오다가 이제 가만히 냅둬볼까? 사실 동영상이 좀 큰 영상이어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랜트 로봇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근데 이때도 담양군에 있던 코덱을 사용할 수 없음이 뜨네요. 내 컴퓨터. 이 작품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저랑 친한 기획자가 있는데 그 기획자가 저한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형, 그런 식으로 디지털 가든도 알겠고 형이 그 인공생명 하는 것도 알겠어. 키네틱도 좋고 라이트도 좋아. 근데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다 컨셉추얼하고 뭔가 껍데기를 다 비우거나 다 추상화시켜서 그냥 빼버리거나 이런 식의 거친 느낌의 작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아주 컬러풀하게 하고 뭔가 실제적인 형태가 들어가 있는
작업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뭐 갈대의 선정이라든가 저것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씩 사놓고 움직임 다 그렇게 막 팔랑팔랑 흔들어 보고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저거는 왜 파란색과 분홍색을 저렇게 쓰나요? 뭐 그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얘가 식물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사이버네틱스 같은 그 느낌을 더 주고 싶었고, 약간의 환상성 같은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안 나와서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링크를 드릴 방법은 나중에 어떻게든 해서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저는 첫 번째가 인공생명 (Artificial Life에서) 피드백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인터랙티브하는 그 단계까지를 작품에 넣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높은 수준의 복잡도라고 할 수 있는데, higher complexity라고 하면 순서적인 것과 무작위적인 것과 그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립 갈란터라는 미디어 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오더와 디스오더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적인 것과 비순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무작위가 되겠죠. 랜덤과 아주 순차적인 거. 이거 사이에 있는 부분이 가장 흥미도가 높다라는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인터레스트가 높은 부분이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율성을 지닌다던가 한다는 부분이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순간 보면 이해가 돼 라는 그 지점을 맞추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요. 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보시는 건 구름의 모양들이 다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저 구름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안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주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러한 지점들을 연구를 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자율성과 사이버네틱스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런 생명체들을 좀 식물 말고 사실은 더 기획을 좀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런 부유 생명체 같은 것들도 더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애들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 얘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해서 다시 이 순환 구조를 이루어가는 그 생태계를 미디어 환경 안에다가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주 옛날에도 있었던 이런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한 80년대, 90년대 후반에는. 근데 그때의 느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지면 반응하고 빛에 따라 반응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제 그 반응한다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얘 안에다가 그냥 스위치처럼 온오프의 단계가 아니라 내가 온을 주면 얘가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서 오프할지 온할지를 결정짓게 하는 그 단계를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드백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성 단계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을 짜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제가 작품을 전시하게 되면 저는 쓱 늘어놓으면 너네가 알아서 전시하고 있어라, 나는 간다, 뭐 이런 게 이제 저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제 짧게 제 작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티스토크는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요. 또 작가님들 얘기를 흥미롭게 다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두 작가님에도 감사드리고 저희 자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